오늘은 여드름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병원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음식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세요. 어떤 병이든 이 음식 먹어도 돼요, 이 음식 먹으면 안 돼요, 그거 가장 궁금해 하시거든요. 사실 한의원에 가면은 무슨 병이든 되게 돼지고기, 닭고기 먹지 말라, 밀가루 음식 먹지 말라,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병원에 갔을 경우에 그런 것을 물어보시면은 되게 상관이 없다는 대답도 많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많아갖고 환자의 입장에 대해서는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드름에 대해서 좋은 음식하고 나쁜 음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과거에는 여드름하고 음식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기름기, 삼겹살의 기름이 이게 이렇게 올라와서 피지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여드름하고 그리고 음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됐다 보니까 확실히 좀 음식하고 여드름하고 연관이 있구나 하는 증거들이 밝혀지게 됐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남태평양에 있는 섬 중에서 이제 파푸아뉴기니아라는 그런 섬이 있죠.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이제 이런 섬에 사는 원주민들이 한 1200명 정도를 조사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런 원주민들한테 여드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먹는 주식을 봤더니 생선 또는 채소, 아니면 코코넛 열매, 이런 종류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여드름에는 좀 좋은 음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게 됐고요. 또, 미국에서 여고생이나 사춘기, 소년들을 대상으로 먹는 우유 양하고 여드름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우유 많이 먹는 사람들이 여드름이 좀 많이 나는 것이 발견되어 있어서, 우유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하고 여드름하고 연관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전통적인 에스키모인이나 아니면 오키나와에 사시는 분들 자신이 먹는 전통 음식 먹는 그런 사람들보다 최근에 2차 대전 되게 넘어서죠. 여러 가지 서구화 문물이 들어와갖고 서양식을 많이 하게 되고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하게 되는 이런 오키나와나 아니면 에스키모인들을 조사했더니 확연하게 여드름이 많이 그런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 사람들한테 비교해서 많이 나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음식하고 여드름하고는 상관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서울대 피부과 교실에서 환자하고 여드름 환자하고 정상인을 대상으로 어떤 음식을 많이 먹냐 체크하는 그런 설문지 조사를 했더니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인스턴트 음식이나 삼겹살, 피자 같은 것 많이 먹는 사람들이 채소나 등푸른 생선 먹은 사람들보다 여드름이 많이 나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드름하고 음식하고 연관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의학이라는 것은 사실 이런 추론이 아니라 어떤 증거가 있어야지 돼요. 즉, 이 음식이 어떻게 여드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느냐, 그거에 대해서 밝혀야 되거든요. 그게 과학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증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우선 여드름의 나쁜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대표적인 것이 단 음식이에요. 즉 설탕이 많은 음식, 유식하게 글라이세믹 로드, 글라이세믹 인덱스가 높은 음식들이 여드름에 나쁘다고 알려져 있어요. 어떻게 나쁘냐? 글루코즈, 즉 그렇게 설탕을 많이 먹은 사람들에 있어서는 인슐린 혈중 농도가 높아지게 되고요. 이런 인슐린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피지선, 즉 기름샘을 자극하는 그런 성장인자를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지 분비가 많아지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여드름이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초콜릿이나 아니면은 탄산음료나 하는 그런 부분에 들어가 있는 설탕이 여드름에 상당히 나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유하고 유제품인데요. 사실 우유라는 건 뭡니까? 즉 소들이 애기 소를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젖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애들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장인자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호르몬이 함유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인자가 역시 여러 가지 기전을 통해서 피지 분비를 많이 자극하게 돼서 피지가 많이 나와서 나쁜 걸로 그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또한 기름기 많은 음식도 여드름에 나쁜데요. 사실 아까 얘기 드렸듯이 먹은 기름이 막 이렇게 올라와서 피지에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기름기라는 것, 특히 포화지방산은 몸에 여러 가지로 염증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산화 손상이라고 그래서 또 피부뿐만 아니라 몸의 정상 조직을 파괴시키는 활성산소라는 것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는 그런 과정이 우리가 염증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것에 기름기, 특히 포화 지방산이 상당히 큰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드름도 결국 염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으면 염증성 여드름이 더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이나 탄산음료도 역시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설탕 종류나 아니면 뭐 방부제나 아니면 보존제 등이 역시 몸뿐만 아니라 여드름에 나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드름에 좋은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까 음식과 반대, 즉 염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포화한 지방산이라는 것은 등푸른 생선, 대표적으로 고등어 같은 경우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러한 불포화 지방산은 아까 말씀드렸던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드름뿐만 아니라 우리가 심장에도 상당히 좋고 뇌졸중이나 치매 예방에도 좋기 때문에 요즘 이런 불포화 지방산을 드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녹황색 채소나 콩류는 여러 가지 비타민뿐만 아니라 우리가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산화 물질이 역시 염증을 억제해서 염증성 여드름에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음식이라는 것은 평소에 365일 매일 드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약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드름에 좋은 음식 잘 가려 드시고요. 물론 나쁜 음식을 한두 번 먹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계속 먹는 경우에는 확실히 여드름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잘 가려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